반갑습니다. 제 복장이 지금 이제 산에 가는 복장이죠. 오늘 강화도 올라가가지고 내일 강화도 마리산 등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NHK 그리고 일본 황실에 관련된 이제 기자분이 오신대 가지고 그분들과 지금 강화도 마리산 등산하면서 이 단군 조선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 좋은 저번에 건의를 해주셨죠. 보면요, 마리산 그 단군 조선 유적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조용히 뒤에서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원래 우리 세계문화유산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등재해야 될 가장 기본이 여러분들 우리 역사가 살아있었다면 강화도 마리산의 이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참성당과 삼당성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항전기를 겪으면서 단군조선은 우리 역사에서 제거되었죠. 제거되고 이만조선 한사군의 역사가 마치 우리 역사의 시작인 것처럼 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유산에 있어서 단군조선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내용은 참 많이 밀려버리죠. 뒤로 밀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 유사사기라고 공격하는 학자들이라든지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오늘 자료 제가 지방을 돌면서 많은 강의를 했지만도 마리산 단군조선 유적에 관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유네스코 등재가 진행된다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께 유튜브 앉아서 유튜브 찍어가지고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바로 찍어서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간혹 말 실수라든지 어투 또 감정이 올라가지고 욕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한번 편집을 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제 유튜브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흥미주 그런 거 아닙니다. 흥미주의 역사를 보시려는 분들은 다른 재미난 유튜브 제목은 요런데 들어가 보면 내용 없는 거 있잖아요. 보면요, 그런 것이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역사인 것처럼 10만 20만 조회하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동북공정과 임나일본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유튜브를 생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행위는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 하는 거고, 제 유튜브는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간혹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비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옳고 그러다 그런 쪽 내용은 제가 이 유튜브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의 그 모든 틀을 반도에 갖춰놓은 반도사관, 이 우리나라 역사 안에 한반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지명도 거기다라고 그 비정해 놓은 거, 이걸 지금 깨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반도사관을 넘어선 대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대륙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분도 우리나라 많고요. 그분들께 저도 그런 분들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 과정을 통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는 반도사관이기 때문에 그 틀을 여러분들께서 잘 견지해 주시고, 왜 이런 다양한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 그래 이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저의 목적은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고 유튜브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역사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것 때문에 역사하면 대부분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하고. 하지만 진짜 역사를 알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진짜 분노를 하고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화도로 떠나기 전에 빨리 두 가지 유튜브를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리산에 관련된 유튜브, 전에 강화도 쪽 그쪽에 가서 김지라든지 가서 김포라든지 그런 데 가서 제가 강의 여러 번 한 걸 핵심만 골자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과 관련된 그런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 초기 천황가의 삼종신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일본 천황가의 삼종신기의 원래 모습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빨리 지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계기를 통해서 일본의 초기 역사 고고학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강화도 마리산 단군 유적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리 보시면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을 마무리 짓고 고조선은 원래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못을 받고 모든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조선과 삼한 전영토는 중국사의 일부라고 뭐 시진핑 주석부터 나서가지고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모든 작업이 끝났다는 이제 표시입니다. 동북공정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죠. 이 지도를 중국에서는 이제 고대 역사 영역을 여러분들 중요할 때 비정을 할 때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지 모든 비정할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요. 그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국경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기록이라든지, 하지만 분국과 본국의 개념도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대륙이라든지 이제 만주 이쪽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뭐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공부해 주셔야 되기 뭐냐, 그러면 국경이 어디냐,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모든 역사 영역에 말하는 국경이 어딘지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국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것을 알고 말 그대로 국경을 바로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동북아 역사 지도입니다. 자, 먼저 이 양반들은 중국에서는 이제 동북공정을 하면서 한국에 아무런 반론이 없고, 특히 한국의 역사학이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100분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2020년에 자기들 그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이렇게 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정사체제를 가지고 자기 역사를 쓰면서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발해 부여사를 중국사로 편입을 했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영토사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국경사기 때문에, 국경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지도기 때문에 바로 지도로서 먼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은 지금 공식적인 만리장성은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온 걸로 전 세계에 다 도배되고, 전 세계의 모든 동북아시아 지도에서 만리장성은 우리나라 북한까지라고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학계에서는 아무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지르는 업입니다. 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이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나라 지금 주류 사학계에서는 없습니다. 특히 이병도 박사가 이 논리를 먼저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이병도 박사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만리장성 방향을 바로잡아 달라고 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만리장성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 제가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만리장성 지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내용 그대로 전 세계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나라, 이제 우리나라 북한은 지금 북한 지역은 약 420년간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한나라에 의해서 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서 전 세계에 이제 동아시아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동아시아 역사를 배운다면 지금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배우실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큽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들고 일어나줘야 되는데, 국민들 대다수가 식민사학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사관이 아직도 평양에 있다고 이렇게 꿈꾸는 소리를 하는 국민들이 또 많습니다. 물론 역사학계 주류 학자들에서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이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진나라 식민지까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왜 우리 강화도 마리산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강화도 마리산이 중요한 것은 바로 단군과 연결된 유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군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단군을 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동북공정의 만리장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 지도가 거짓말이 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강화도 마리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다면 가장 반대할 그룹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강단사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화도 마리산과 밑에 보시면 삼당성을 합성한 자료입니다. 위에가 이제 당군께서 직접 쌓은 단이고, 밑에는 뭐냐면 당군의 세 아들이 와서 쌓은 단입니다.
전설 같죠? 신화 같죠? 아닙니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다면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대일항쟁기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역사 기록에 보면 강화도에 관련된 기록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 때 여기에 혈구라고 이제 혈구군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자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 여러분들 보시면 자, 강화도에 대한 기록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군 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면 자, 이제 참성단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단군 세기 보시면 단군 제51년이죠. 공과 호랑이 아닙니다. 단군께서 초대 단군께서 제51년 무오년에 자, 뭐 누구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보시면 뭐죠? 운사하고 배달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풍백우사 운사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비구름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운사 다음에 배달신 직책이 오기 때문에 뭐죠 보면요 말 그대로 그거는 직책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운사도 우사 운사 풍사는 결국은 직책의 이름이고 그 뒤에 보면 배달신이 나오잖아요. 배달신하죠 보면요 저 때도 배달이라는 이름이 살아있다는 것이 단군세기 나옵니다.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 강화도에 삼낭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에 제천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그것이다 라고 단군세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삼낭성에 대한 기록하고 마리산이 나오죠. 여러분들 마니산 마리산 지금의 지명은 마니산입니다.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마니산 거기 또 이렇게 절이 들어와 있잖아요. 보면요 고려라든 거치면서 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이름은 뭐냐면 마니산 이전에 이제 마리산이죠. 여기서 마리라는 것은 머리산입니다. 산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흰머리산 백두하고 똑같은 의미로서 마리산이라고 원래 표현했죠. 지금은 이제 마니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참성단에 대한 기록이 쭉 내려와 있고요.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기록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6사물에 보면 천왕이 그 다음에 자, 친행했다. 누가요? 친행, 여기 천왕이 단군께서 나오죠, 보면요. 자, 신묘사물이면 단기 54년, 자, BC 2280년입니다. 사물에 단군께서 직접 마리산에 올라서 제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태백일사 사망광경 본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엔 또 보겠습니다. 자, 고려 원종 11년에 이제 보수했다는 기록,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사 근 55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려 원종 11년에 이게 참성단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조선 인조 17년과 숙종 26년에 고쳐 쌓았다는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비구름 바람 뭐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서 말 그대로 참성단이 무너졌겠죠 보면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보수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이것이 뭐 신화의 역사다, 거짓말이다, 고정해 줄 수 없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 시기에 연세대 사학과 가을 답사 자리에 나오는 건데 조선 시기에도 참성단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어디 나옵니까? 고려사 56권에 등장합니다. 흰색 부분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려사 56권에 보시면, 자, 마리산이 나오죠. 마리산이 나오고, 어디 지명이라든지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고 보면요. 여기서 뭐 성단은 별을 관찰한 장소냐 아니면 제사를 모신 장소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별로서 표현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요. 참성단이 있고 세상에 전해졌는데 뭘로 전했느냐?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모시던 단이라고 세상에 전해졌다. 그리고 전등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저기 여러분들 전등산 나오죠 보면요. 전등산, 전등사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삼낭성이 있고 세상에 전해지기로 단군의 세 아들이 그것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쌓았다고 세상에 전해졌다. 이렇게 전에 기록된 내용을 전해진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가 없다, 문헌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한 거 아시죠? 제 유튜브에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팔도의 사설을 없앴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조선 총독부에서 탈탈 털어서 단군 조선을 없애려고 모든 사료를 없앴는데 우리 지금의 현존에 살고 있는 한국의 사학자들, 한국 사람들이 단군 조선은 증명할 문헌이 없어서 단군은 증명을 못하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속된 말로 바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바보도 이런 역사를 한다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고 있죠. 보면요 안 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헌이 부족이다는 사료가 부족하다, 고정이 부족하다는 말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학자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려사까지 다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자, 고려사의 제 36이죠. 보면요. 여기 보시면 근 36에 보시면 여기도 뭐가 나오느냐. 자, 원종 5년에 마리산에 참선해서 친히 초제를 지내시고, 제가 제 유튜브에 보면 초제 강의 있습니다. 초제 강의. 결혼할 때도 초제가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원래 초제의 기원은 마리산에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천지를 올리는 것이 초제입니다. 특히 이제 북극성에 맞춰져 있죠. 보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마리산에서 참성단에서 초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사료는 원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만이 변해가지고 진단이 되었다. 대국이 조공을 하러 왔다. 이렇게 나오죠. 보면요. 사만이 변하여 진단이 됨으로써 대국이 와서 조공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만이 변하여 진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사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사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익산, 만 이쪽의 사만이죠. 여러분들 이말레의 뉘앙스를 본다면 이 사만이 전라도 경상도 쪽의 사만입니까? 여러분들 들고 보면 아니죠. 결국 뭐냐면 사만이 진단이 되다. 사만의 진이라고 또 이렇게 동방을 밝음을 뜻하는 거죠. 보면요. 진단이 됨으로써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우리 영역 전체, 우리 역사 영역 전체를 이야기할 때 표현이 사만이지. 여러분들 익산 쪽에 지금 원래 저 위에 북방의 사만이 무너지고 고조선의 사만이 무너지고 그 후예들이 와서 세운 전라도 경상도의 사만이 아니라는 거,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이런 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문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세종실록 148권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진사는 고려 마리산이다 나오죠. 여러분들 마리산 나옵니다. 여기 고려 진사는 고려 마리산이고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고 돌로서 단의 높이가 10척이며 위로 모지고 뭡니까? 원방 모지고 아래는 둥글다. 쪽 사면이 6척 6촌이다. 아래의 너비가 15척이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놨고 조선 당군이 하늘의 지사는 석단이다 한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당군을 인정 안 한다고요? 자,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를 안 했다는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정신이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당군 조선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다는 것이고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역사를 초기 역사를 기만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등산에서 삼낭성은 참성이 동쪽에 있다. 삼낭성은 참성이 동쪽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 조선이 새 아들을 시켜 쌓았다고 한다라고 기록이 여러 번 여러분들 등장하는 거 볼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조선 영도시대, 영주시대 강화도지에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강화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참성단에 대한 제단이다. 강화도 마리산에 천단이, 제단이 있다는 기록이 쭉 나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다 읽어드리면 참 여러분들께 공부 많이 되겠지만 또 원문만 띄워드리니까 출처 밝혀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가지고 찾으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자, 참성단과 제단에 대한 기록이 조선 영조시대 기록에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 기록에 보시면 돼요. 또 마리산 하늘의 제사용이고 참성단은 일명 참성단이다.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다는 거죠. 보면요. 또 참자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신 이런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마리산에 보면 여기는 만이죠. 만지산이라고 되어 있고 세상에 전하기를 당군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그죠? 하늘에 제사 지내가 나오고 천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쭉 이야기 나오죠 보면요. 그 다음에 저 끝에 뭐죠? 초제를 지냈다. 초제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 기록에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록 내용의 강화도 마래산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약이라는 기록에 책에 보시면 당군 조성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무진년에 당군께서 강화도에 보면 나오죠. 보면요, 강화현에 가가지고 뭐다, 전등산에 보면 삼당성이 딱 쭉 나오고 있죠. 보면요, 그리고 뭐다, 당군이 참성단을 쌓고 거기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또 동사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기록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수남복 보시면 어때요? 복부고에 보시면 또 만이산에도, 여기는 만이산이 이제 불교식 용어가 들어있죠. 보면요, 그러면서 정상에 뭐다, 참성단이 있다라는 기록이 쭉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9년 이승만 대통령 개천절 길쭉사에 보시면 금년 개천절을 상당히 긴축하면서 보시면 어때요? 자, 나오죠. 자, 당군의 창업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당군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만년 복내의 기초를 세울 것을 추앙해야 될 것이고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 그대로 1949년 개천절 경축사에 당군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도 개천절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기록에 보시면 동아일보 기록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1934년 동아일보에 보시면 당군의 세 아들이 가서 이제 참성당 기록하고 삼당성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부류의 세 아들이 이것을 쌓았다고 공식적인 신문에 저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는 대일 항쟁기죠. 보면요, 1934년 자료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진을 잠깐 보면 약간 많이 이제 좀 모습이 훼손된 모습이 보이죠. 보면 밑에 가 보면요, 자세히 보이지 않고 많이 좀 이렇게 아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 강화도 마리산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중국의 역사 기록에 기록된 9년 홍수 기록입니다. 9년 홍수 기록을 보시면 그 9년 홍수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당군께서 뭐냐면 제2 50년에 홍수가 나고, 이쪽에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조선 지역에는 물이 이제 범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51년에 어떻습니까? 이 단을 쌓게 만듭니다. 당군께서. 그래서 그런 기록이, 그때 중국은 양쯔강 황하 모든 강이 범람하면서 말 그대로 다 물로 수장되는 과정, 이게 중국 대륙 전체가 어떻습니까? 중국에 수장되는, 말 그대로 물에 수장되는 완전히 없어지는 긴기까지 갔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당군께서 아들 부르를 도산에 보내서 오행치수법을 전수하면서 물을 다스리게 해가지고 그 황하 양쯔강 범람을 막습니다. 막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때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바로 사공우, 바로 하나라를 세우는 우이죠. 우가 물을 다스리면서 인권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주군인 순임금을 치고 하나라를 세우는 배경이 되는데, 그때 역사에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서경주서 홍범에 어떻습니까? 현희의 창수사자가 와서 그 물을 내는 거, 현희는 동이족이죠. 그러면 이족 중에 어떻습니까? 동이족 중에 금은현, 북방이라는 게, 북방의 동이족의 창수사자. 자기들은 이제 역사의 기록에 살짝 이렇게 숨겼지만 어떻습니까? 자, 당나라 기록, 명나라 기록에도, 청나라 기록에도 이 기록이 등장합니다. 예, 나오죠. 당나라 기록에 명나라는 고미서, 그 다음 청나라는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현희의 창수사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앞에 언급된 누구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자, 나옵니까? 보면 바로 부르였죠. 부르. 당군의 첫째 아들 부르. 두 번째 당군이 되는 부르입니다. 부르. 자, 이런 기록이 역사 기록에, 서경이라든지 중국의 역사 기록에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죠? 당군은 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이런 걸 안 받아들일라죠. 결국은 나중에 잘못하면 당군도 중국한테 뺏길 겁니다. 이제 다 뺏길 거고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종 완조실록이라든지 보시면, 우리나라에 보시면 뭐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자, 이런 데 보면 당군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시면 학자들 연구하는 거 수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중앙연구원의 모 학자가, 자, 이련이 인용한 고기에는 당군만 언급했을 뿐이고 당군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뭐냐? 정근대 이후에 관한 기록들을 각 시대가 흐르면서 뭐다? 전부 다 뭐다?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 양반이 논문을 발표했죠. 진단학계 2015년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학자들이 이런 거 발표하고 교수들, 박사들이 이런 거 발표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꼼빡 죽죠. 왜? 우리나라에서는 박사면 만능 박사인 줄 압니다. 박사하겠다면
과학, 모든 거, 뭐, 저 부동산까지 모든 거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박사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분도 나름 놓친 것이 뭐냐면, 자,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고기에만 당군이 언급되어 있을 것이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삼국사기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당군의 아들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다? 이거는 다 중간에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만 의미가 있을 뿐이고 역사적 사실과는 먼 것이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는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삼국사기, 삼국사기도 그렇고 삼국유사에 보면 어때? 특히 여러분들 앞에 우리 연구자가 발표한 것처럼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이 고기에만 당군만 언급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양반은 삼국유사를 여러분들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 맛을 정리죠. 자기 연구 분야만 아는 거죠. 자, 뭐냐?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 제1권 기편에 어디에 고구려 편에 들어가 보시면 당군에 대한 기록에 대하면서 생자 부르가 나옵니다. 당군이 아들 부르를 낳았다는 기록이 어디에 나온다?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나오는 데다 저 구절이 있는데도 어때요? 저 구절까지 앞에 그 논문 쓴 양반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당군만이 그 기록에 나왔고 나머지 뭐 아들이라든지 가족 이야기는 다 뭐다? 그냥 거짓말이고 그래서 당군도 거짓말이다 라는 논리를 쓴 것이 바로 이 논문이죠. 보면요. 당군은 뭐다? 역사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왜? 이런 언급. 이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겠죠? 요거 논문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논문이죠. 왜? 틀림없이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보실 겁니다. 삼국유사에 보시면 고구려 편에 들어가 보시면 당군이 불을 낳았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제가 원문 공부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했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기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고구려 연구한 사람이 고조선을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 무식한 놈들입니다. 보면 공부 안 한 놈들. 지가 모르면 고개 숙여야 될 건데 그렇게 다 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놈들이 있습니다. 간혹.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서거정의 필연잡기에 보시면 또 나오죠. 서거정의 필연잡기에 보시면 자, 고기에 당군께서 불을 낳았고 자, 도산의 그 도산 회의 때마다 당군이 불을 태자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록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1921년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라는 것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자, 강복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원래 국호가 당군입니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1921년 문서가 공식 문서에 뭐가 나옵니까? 대한민국 3년이라 기록되어 있죠. 이런 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릅니다. 요걸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두 개로 나눠가 싸우게 만듭니다. 촛불이냐 태극기냐. 여러분들 역사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 분리시키는 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사료 보셨잖아요. 1921년 자료에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 3년입니다. 자, 다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자, 수신자가 뭐죠? 보면요. 국무총리 대리. 자, 누굽니까? 신규식이고 보면요. 자, 그리고 누가 받아야 된다? 임시정부 대통령, 임시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내용이 이 정무보고서의 내용에 이게 뭐냐? 동방에는 조선과 진화가 있는데 혈구에 지금 강화도죠 보면요. 참성단은 최고의 뭐다? 하늘 천문을 관찰했던 그런 유적이다라는 물론 저기서 관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죠 보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월보 1906년 자료에 보면 당군의 강력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면서 강화도 마리산에 자, 강화도에 마리산 나오죠. 마리산 당군의 제천에 다녔고 정등산에 삼당성이 나오고 당군의 세 아들이 와서 추겠다. 쉽게 말하면 쌓았다라고 나오죠 보면요. 자, 이런 기록이 1906년 자료. 자, 1906년 자료 서우라는 또 잡지에 보시면 당군의 성은 왕금이다 쭉 나오면서 돼요. 국호는 조선이다 쭉 나오고 돼. 뭐가 나옵니까? 자, 아들 3명으로 보내서 삼당성을 쌓게 만들었다 나오죠. 참성단은 당군의 개천 장소다라고 나옵니다. 높이가 10척이고 뭡니까? 사방이 뭐다? 밑에가 상방하원. 이게 뭐냐? 천원지방이라는 거죠. 보면 천원지방 사상으로서 그대로 상방하원으로 되어 있다. 이런 자세한 기록이 1906년 자료입니다. 자, 1922년 자료 보겠습니다. 개벽지 24호 자료에 보시면 또 당군신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자, 입이 아프네요. 자, 제천단 쪽 나 강화도 너무너무 기록 많습니다. 저 삼당성 기록 다 해놨죠. 이렇게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강화도 마리산 삼당성 참성단 기록을 그때 기사화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1924년 개벽지 50호 자료요. 이게 여러분들 나오죠 보면요. 자, 강화도 마리산에 대한 또 삼당성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포인트 말씀드렸죠.
자, 이 K백지 50호의 중요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어느 사세에서도 밝히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거냐? 여기 나오죠. 자, 강화도 마래버산에 가보시면 뭐가 나온다. 만이산의 단조에 감생하신 영사님으로 특히 24주를 행하여 산상고정에 24개의 재단을 24층의 재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어때요? 자, 누가 나와서 이태조 이성계가 와서 33층, 원래 이제 동양에서는 33층 사상이 있습니다. 33층의 간축소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원래 강화도 마래산의 재단은 원래 뭐다? 24계절에 의해 가지고 24개를 쌓는데 조선시대 때 들으면서 이태조가 어떻습니까? 33개로 쌓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마 이 자료는 또 이 양반이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수많은 사료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동광지,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 제7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당군에 대한 기록을 어떻습니까? 4259년에 일본 학자들이 뭐냐? 이제 당군을 신하라고 없애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후로 우리나라 학자들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70%가 당군을 부정합니다. 자, 이게 나오죠. 대일항쟁기 때 뭡니까? 일본 학자들이 황송하게도 당군이 있느니 없느니 하여 언론이 분분하게 하는 것은 참 당군 할아버지 영전에 대단히 미안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70%가 당군 부정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료 보신다면 당군 부정하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당군도 중국에 뺏길 겁니다. 이제 뺏길 거고 보면요. 자, 별건곤 1930년 자료에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참성단에 대한 기록, 3000년 전에 재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쭉 마리산에 대한 기록이 저렇게 언급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개천전 봉축 10주년에 대한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 4279년 전이라 해가지고 이 기사화된 거, 김구 총리 참석한 거 이런 내용이 나온 거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이승만 대통령 개천지 건축사 다시 나옵니다. 보시면 자, 1949년 자료 여러분들 그냥 보여드립니다. 자, 당군에 대해서 자, 4000년 전에 나라를 세워서 뭡니까? 여로 백립한 것은 요 임금이었죠. 백립한 것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증명이다라고. 자, 이승만 대통령이 뭡니까? 본 서울신문에 뭐냐? 개천절 건축사에 당군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라고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증명이다라고 이렇게 기사화를 낸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당군은 곰과 호랑이의 자식으로 배우고 있고 신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때 1949년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당군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자, 1949년 동아일보 자료 여기도 마리산에 대한 이렇게 기사가 쓴 거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 언제부터 당군이 완전히 우리나라에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거되기 시작하느냐? 즉 특별 강의 많이 해놨습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심상수와 국사를 그때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역사에서 당군을 제거합니다. 당군을 제거하고 누구로 잡아넣죠? 바로 이만을 우리 역사의 시작. 그리고 기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 실제 역사는 이만부터 너희들 조선은 시작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요 내용인데 이 책에 나오는 자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자, 나오십시오. 보십시오. 이거 보면 어때요? 자, 당군 제거 나오죠. 조선 반도에 나라를 세운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은 뭐 당군이라 하는데 뭐 적힌 기자도 있지만 쭉이 나오죠.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왕왕 믿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당군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왕망 믿는 게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죠. 보면요. 이러면서 뭐냐? 본서는 이 전설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에서는 뭐다? 당군을 뺐습니다. 빼고 누구를? 이만 한사군을 잡아넣습니다.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만 조선 한사군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언제부터 당군이 제거되었다? 자, 대일항쟁기 때 독립운동가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당군을 다 인정했는데 1920년 조선 총독부가 본격적인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킴으로써 때요. 이때부터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제거된다? 당군이 제거됩니다. 당군이 제거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라는 사람이 EBS까지 나와가지고 당군은 실제한 것이 아니라 신화, 거짓말 역사라고 이렇게 강의한 내용도 EBS 참 학습 프로그램 방송에 나와까지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래서 동북공정을 우리가 당한 겁니다. 자, 우리 역사는 뭐다?
중국인 이만 중국인 한사군이 열어준 역사다. 결국은 뭐다? 그 땅은 중국 땅이다. 라는 논리가 동북공정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 다음에 이것을 보여드리겠지만도 일본 최초 메이지 유신 때 최초의 우리나라 한국 사세는 뭐다? 단군과 단군의 할아버지, 단군의 이전에 환인, 환웅, 신시 역사, 요임금, 순임금 시대 모든 기록을 뭐다? 인정한 기록이 메이지 최초의 한국 사서 1875년 사서입니다. 이 이후로 정한론이 불기 시작하면서 일본 역사책에서도 단군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또 바뀐 것이 뭐냐? 한국의 가야를 임나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가야서 강의 때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상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 내용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문헌이라든지 고고학을 연구한다 보면 어떻습니까? 강화도 마리사는 유네스코 등재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우리 민족의 마지막 속된 말로 어때요?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뭐냐?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가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동북공정에 일치 대응하지 못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에 일치 대응하지 못하고 오늘도 가야를 일본 서기의 임나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거라고 지금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화재청하고 등재이라든지 관련 지자체 여러분들 돈이 중요합니까? 돈 그거 몇 푼 먹으려고 역사를 완전히 팔아먹으려고 합니까? 응? 반드시 그 해당 책임자는 반드시 가려서 역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대손손 그 양반들의 후손들에게는 우리 역사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가야사를 조작한 거에 대해서 왜곡한 거에 대해서 일본에 넘겨준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단군조선에 대한 강화도 마리산에 대한 자료를 올려드리는데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설을 가지고 보충해 주시고 기본적인 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당과 삼낭성의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그 천안가의 삼종신기에 대해서 바로 영상을 연이어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